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KB리그 나우 유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된 한 해 여러분들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바둑TV, KB 바둑리그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이 웃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입니다. 개묘는 60갑자 중 천을 귀신, 즉 하늘이 신을 돕는다는 최고의 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막 시작된 KB리그의 긴 여정 속에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 챔피언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KB리그 나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프로는 1주차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지난 십수년간 KB 바둑리그를 계속 봐왔는데요. 네. 올해 KB 바둑리그는 정말 대박이다. 오. 네, 정말 진짜 뚜껑을 열고 보니 네. 이보다 박진감 넘치는 게임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올해 한마디로 대박이다라는 대박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지난주에는 난가리그 1라운드가 있었고요. 인터리그 1라운드 1, 2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결과 먼저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직 1주차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꽤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앞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대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것이 변경이 됐잖아요. 네.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그리고 해외팀이 참가하고 네. 또 에이스 결정전에는 도입이 굉장히 큰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진짜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보다도 이 달라진 변경된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네. 저희가 뭐 1주차 때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대만 팀의 전력이 상당히 막강하다. 오, 그러니까요. 그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역시 에이스 결정전. 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기도 하고 네. 이번 KB 바둑리그의 모든 팀들의 가장 중요한 변수 네. 그리고 감독님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 이 네. 에이스 결정은 오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그런 그 1주차 경기를 보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5경기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가리그 1라운드 1경기 결과부터 보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대만의 보물섬 정예팀이 압도적이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요인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지난 해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네. 대만 팀이 자국 랭킹 1, 2, 3, 4, 5위, 그러니까 소위 국가대표팀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전력이 셀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보다 이 굉장히 그 조직력도 좋고 네. 그리고 이 달라진 피셔 방식, 짧은 속기 대국에도 적응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그런 그 바둑을 봤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김명훈 선수의 패배, 그리고 최철환 선수의 패배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충격적인 개막전 패배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예상했던 바와 조금 빗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마 2라운드부터는 네. 이 보물선 정예를 상대하는 이 국내 팀들이 네. 강팀으로 그 인식을 하고 이 대만 팀을 상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단단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난가리그 1라운드 2경기인데요. 포스코 케미칼과 한국 물가정보가 만났습니다. 결과를 먼저 볼까요?
네, 두 번째 날에는 이번 시즌 첫 에이스 결정전이 펼쳐졌는데요. 팽팽했던 경기에 강동윤 선수가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예상했던 대로의 어떤 그 성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역시 이제 그 강동윤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하루에 두 경기를 두 선수가 만나게 되는 이제 오더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팽팽한 그 전력답게 에이스 결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박정상 감독이 데뷔전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근데 또 데뷔전부터 첫 승을 하면서 굉장히 기쁜 승리가 됐던 느낌을 받고요. 네. 역시 이제 앞으로도 이번 에이스 결정전 처음 나오긴 했지만 이번 KB리그에서는 에이스 결정전이 정말로 많이 나올 것 같다. 오. 그리고 이 에이스 결정전이 결국은 팀 순위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크게 다 벗어나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셋째 날에는 많은 분들이 우승 후보로 꼽아준 킥스와 컴투스 타이점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난가리그 1라운드 3경기 결과 보고 올게요. 네, 이날 가장 큰 관심은 신진서 선수의 단일 기전 연승 기록이 계속 이어질 건가였는데요. 결국은 뭐 이뤄냈죠. 네. 네. 근데 그 과정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영우 선수를 상대로 신진서 선수가 연승을 나섰는데 사실 처음에 이 대진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승을 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바둑은 사실 신진서 선수가 시종일관 좀 고전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힘들게 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전적을 좀 보시면 확실히 킥스팀이 이 신진서 선수를 보유해서 우승 후보로 꼽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신진서 선수를 제외하고도 네. 나머지 선수들도 상당히 강하다. 너무 강하던데요. 네,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번 1라운드 끝나고 나서 좀 더 음. 킥스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31일 마지막 날에도 멈추지 않고 인터리그 1라운드 1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정관장 촌록이 만났는데요. 뭐 결국 많은 분들이 녹화장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기어이 해를 넘기는 경기가 펼쳐졌던 그 치열했던 경기 결과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이 자정을 넘긴 새해 0시 6분에 끝이 났습니다. 1국에서 시간패를 당한 변상일 선수가 대국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박민규 선수를 누르고 정관장 천록의 첫 승을 안겨주었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전 참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라운드 그 가장 최고의 빅게임이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실제로도 바둑이 가장 늦게 끝나서 네.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날은 말 그대로 정관장 천육의 변상일 선수가 팀을 울리고 웃겼다. 웃기고 변상일 선수가 다 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변상일 선수가 사실 거의 승리했던 바둑을 시간패를 당하면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어왔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정말 에이스 결정전에서는 소위 뭐 분노의 대국을 보여주면서 네. 팀의 승리를 안겨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KB리그 정말 재밌다 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최고의 명승부였던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1주차 마지막 경기는 인터리그 1라운드 2경기였는데요. 이미 정규리그에서 1승을 거둔 한국물가정보와 신생팀 울산 고려아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 결과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에는 신생팀 울산 고려아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은 강동윤 구단의 통산 1000승 기록 도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뭐 강동원 구단의 개인 천승 기록도 네.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 네. 또 울산 고려아연이 어떤 전력을 보여줄 것이냐도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네. 역시 오늘도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고요. 마지막에 사실은 강동윤 선수가 한 번 더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상 밖에 이 박정상 감독의 오더가 나왔었어요. 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에이스 결정전이 한승조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에이스 결정전이 펼쳐지게 됐는데
사실 이날의 주인공은 네. 울산 고려 아이언팀의 사실 신민준 선수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이 짧은 제한 시간 또 이 피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하루에 2승을 가져다 네.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울산 고려 아이언팀의 박승화 감독님 입장에서는 네, 복덩이. 너무 한국 안아주고 싶을 네. 정도로 아주 기쁜 하루가 됐을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신민주 선수를 보유한 울산 고려 아이언팀은 강팀이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 이현욱 프로가 뽑은 이번 주 최고의 백미 주요 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바둑 두면서 해를 넘긴 우리 정관장 천록이 에이스 네.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뒀던 네. 그 변상일 선수가 또 하루에 2경기를 펼쳤던 그 경기가 저는 가장 인상 깊고요. 네. 특히 변상일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에서 보여주었던 그 분노의 대마 사냥. 오. 네. 정말 통쾌하고 네. 아주 빠르게 또 바둑이 끝이 났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을 남겼던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현욱 프로와 함께하는 2주의 주요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변상일 선수가 강유택 선수의 대결에서 거의 99% 이긴 바둑을 시간패를 당하면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날 에이스 결정 두 번째 대국을 펼친 바둑이었었는데 일명 변상일의 분노의 대국 지금부터 한번 함께 해보시죠. 자, 지금 바둑은 흙을 잡은 박민규 선수가 그걸 밀어간 장면입니다. 지금 서로 간의 패가 공방이 끝이 난 이후에 이제 흙이 이쪽의 패를 이기고 백이 이쪽 대마를 공격하는 장면인데 변상일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 대마를 좀 공격을 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변상일 선수의 매서운 공격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걸 밀어가니까 지금 여기서 이쪽을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먼저 나를자를 두어서 여기 형태도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제 그걸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계속 또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다시 이곳을 젖히고 이것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고 늘어두니까 그 전에 이 나를자 교환 때문에 흙이 연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자, 여기를 치받아서 지켰는데 단수를 하나 치고요. 다음에 여기 끊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었는데 자, 여기서 변상일 선수가 노골적으로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호구 쳐서 다음에 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지금 손을 빼기가 어렵죠. 박민규 선수가 하나 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쪽을 끊기는 거면은 집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박민규 선수도 버텨갑니다. 설마 이 대마가 죽겠냐라는 마음으로 두어 갔는데 여기서부터가 이 바둑의 백미인데요. 자, 변상일 선수 바로 잡으러 갑니다. 자, 집으로는 백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잡지 못하면은 백이 지는 바둑이에요. 자, 그런데 변상일 선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대마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애초에 나를자 둔 교환이 지금 아주 톡톡하게 역할을 하고 있죠. 흙이 연결이 안 돼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어깨 짚어서 갔죠. 그리고 밀어가고 그리고 이쪽을 미니까 여기를 젖혀가면서 봉쇄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박민규 선수도 점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는 상황인데 사는 수가 잘 보이지 않는 장면이죠. 지금 이후에 수순을 보시면 흙이 이제 한 집을 냈는데 백이 여기를 막고요. 빈 삼각을 둘 때 치중을 가서 이렇게 이을 때 넘어가고 나니까 흙이 이제 여기 중앙에 한 집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실전에 여기를 끼워서 계속해서 어떤 수단을 부려보지만 변상일 선수의 응수가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를 끊어가도 이쪽을 젖혀가면서 결국은 이 흙대마가 전부 다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된 1주차 경기 총평을 좀 해주시죠. 사실 예상은 좀 하긴 했었는데 정말 많은 것이 좀 달라지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큰 좀 변수도 생겼고요. 저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는 면도 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짧은 제한 시간과 초읽기 방식 때문에 좀 젊은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을 두기 위해서는 하루에 2판을 둬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면에서도 아마 감독님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미 울산 고려 아이언과 정관장 천록은 1주차의 인터리그를 통해서 1승씩을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정말 그
너무나도 편하죠. 또 울산 고려하여는 또 데뷔 무대였는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좀 편하게 2라운드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오더를 좀 보면은 바둑메카 의정부는 이제 첫 경기거든요. 네. 네, 정년도 멤버를 그대로 보유한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또 아주 높은 표를 받았던 팀이기 네. 때문에 전력이 강하고요. 근데 울산 고려하연 팀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 멤버 자체도 훌륭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팀 분위기도 좋고 네. 이 초보 감독답지 않은 곽성화 감독이 팀을 참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네. 받고요. 2라운드 1경기부터 에이스 결정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오.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드디어 수려한 합천이 등장을 합니다. 네. 막강한 우승 후보답게 딱 대진표를 딱 살펴보면 확실히 딱 수려한 합천이 좀 더 우세해 보인다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막상 상대 전적을 놓고 보면은 원익팀도 밀리지 않습니다. 네. 원익팀이 오더를 잘 짰다는 느낌은 있고요. 네. 이 수려한 합천 팀이 조금 더 노련하게 만들어 갈지 네. 아니면 원익팀이 또 패기 있는 결과를 보여줄지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창석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오더에 이름이 안 보입니다. 사실 첫 게임이기 때문에 이지명 선수를 빼는 거는 쉽지 않은 건데 이창석 선수가 안타깝게도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네. 요 그 첫 게임에는 나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변수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경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일본 기원팀이 처음으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네. 말 그대로 너무 그 베일에 가려 있거든요. 전력 오, 자체가. 네. 정관장 천록은 뭐 지금 뭐 크게 변화를 주지 않은 모습이고요. 네. 아마 이 1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 일본 기원팀의 이 선수들의 좀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수면 위로 좀 올라올 것 같아서 네. 상당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인터리그 1라운드 3, 4경기 대진표 함께 보시죠. 컴투스타이점 입장에서는 사실 1라운드에서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출발이 좋지 않은데 이번 2라운드까지 지게 되면 연패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좀 상당히 중요한 경기고 원익팀 입장에서는 이제 이창석 선수가 드디어 다시 오더로 올라왔습니다. 해제가 됐구나. 네, 이창석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삼지명으로 뽑힌 이영구 선수가 최근에 또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네. 이영구 선수와 안성준 선수가 만나게 되는데 역시 이날의 경기는 이 3국이 가장 중요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주차에 모두를 놀라게 했던 대만이 막강한 팀, 또 하나의 강력한 우승 후보죠. 수려한 합천을 만나게 됐는데요. 정규리그도 인터리그도 이번 주도 정말 재밌게 흘러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더가 살짝 좀 변경이 있었어요. 네. 왕이한진 선수가 또 장고대구로 나오게 됐는데 일단 왕이한진, 시아옹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년도 우승팀인 수려한 합천 입장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네. 그런 대진이거든요. 또 디펜딩 챔피언인 수려한 합천 팀은 또 이 대만 팀을 상대로 어떠한 전력, 어떻게 보면 이제 전년도 우승팀이니까 네. 좀 강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자존심이 걸린 한국과 대만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더까지 다 봤고요. 지금 뭐 첫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감독과 선수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그 마음을 이미 겪어본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한 주를 보내고 오셨다는데요. 어떤 분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한국물가정보의 박정상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늘 느끼는 거지만 이름이 정말 찰떡입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있어서 이번에도 정상에 오를 것만 같아요. 좀 지켜봐야겠죠. 네. 사실 지난주엔 굉장히 무난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두 경기를 치르면서 두 경기 모두 이제 에이스 결정전을 치르는 경기를 했는데 네. 아마 1주차에 많은 거를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상 감독의 1주차 감독 경험 어땠는지 한번 그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승을 거뒀을 때 승리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힘든 승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변에 좀 친한 다른 감독들에게 특히 이제 고근태 감독이 축하 문자가 왔길래 오. 네. 1승도 이렇게 힘든데 아. 합쳐는 우승은 어떻게 한 거냐 제가 하소연을 좀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정말 험난한 올 시즌을 예고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패배가 굉장히 뼈아팠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좀 안 풀린 부분이 있었어요. 네. 뭐 조한승 선수가 굉장히 유리했던 대국을 승부처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패했다던가 뭐 강동현 선수의 시간패라든가 이런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면서 좀 패배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일에는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좀 어벙벙하게 이제 집에 갔다가 네. 다음 날 되니까 속이 굉장히 쓰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프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에이스 결정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국가정보팀은 또 2경기를 모두 에이스 결정 치렀잖아요. 네. 어때요? 에이스 결정전은 올해 처음 도입된 건데 우리 감독으로서 에이스 결정전 2경기 치른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저도 애초에 에이스 결정전은 당연히 초반에는 팀의 주장들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저희 팀만 해도 주장이 한번 에이스 결정전에서 빠졌죠. 네. 실제로도 그 에이스 결정전을 미리 이제 선수들과 입을 맞춰 놓긴 합니다. 이제 네. 어떤 선수가 나갈지. 근데 이번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한승주 선수가 좀 예기치 않게 나가게 되었거든요. 오. 물론 이제 한승주 선수에게도 미리 이지명이긴 하지만 네. 항상 나갈 수 있는 준비는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때 이제 강동현 선수가 시간패를 당하면서 좀 하루에 2번 이제 시간패를 당할까봐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대국하는 내내 좀 신경을 쓰일 게 분명하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급작스럽게 좀 오더를 이제 한승주 선수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잘 헤쳐 나가야만 저희 팀이 순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난주 2경기가 에이스 결정전을 제외하고는 오더 배치 순서가 같았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 팀 선수들 중에 가장 노장인 조한승 선수를 그래도 20분보다는 좀 40분 피셔로 배치하는 게 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일단 네. 장고 대국으로 넣어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팀의 에이스들이 저는 충분히 원성진 선수나 신민준 선수에게 강동현 선수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봐서 오. 이제 에이스가 2국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국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국과 4국에서는 좀 고민 끝에 이제 상대 전적 그리고 저의 느낌 등을 고려해서 이제 첫 판을 이렇게 짰는데 두 번째 판을 봤더니 뭐 상대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똑같이 가도 무난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같은 오더를 네, 2번에 걸쳐 내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살짝 걱정스러운 게 네. 너무 솔직하게 다 전략을 다 너무 얘기해 고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십니까? 네. 네, 일단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팀 전략은 바뀔 가능성이 아, 높고 네. 네. 그리고 뭐 조한승 선수를 이렇게 제가 밑밥을 깔아두면 네. 다른 팀에서 무조건 1번에 나온다고 또 믿을 수가 있잖아요. 뭐 저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전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1주차 경기를 겪어보고 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역시나 그 앞서 뭐 이현욱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MC 분께서도 네. 네, 그 피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변수가 될 것이다. 근데 확실히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피처에 또 이제 본인 스스로 누르는 이 방식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적응하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팀 선수들도 뭐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좀 피셔에 대한 훈련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감독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오더잖아요. 네네. 이제 그 박정현 감독이 올해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오더를 항상 너무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더를 짜는 꿈도 꾸셨다고 와우, 정말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진짜인가요? 네, 실제로 그랬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1월 1일 시합에서 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다음 타이젠과의 시합은 한참 뒤에요. 네. 1월 13일 시합입니다. 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누워서 다음 타이젠과의 오더는 어떻게 짤까를 생각하다가 이게 잠들었는데 아. 실제로 꿈에서 제가 막 오더를 어떻게 막 분석하고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네. 아. 네. 저도 감독을 해봤지만 네, 꿈을 꾼 적은 없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그야말로 뭐 일상의 모든 게 지금 리그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앞으로 더 스며들도록 매일 밤 꿈을 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앞에 오프닝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번 대회 이제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박정상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번 KB 리그 좀 어떤 게 좀 1라운드 치러 보니까
또 어떤 게 많이 달라졌고 느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누구나가 느꼈겠지만 대만 팀이 생각보다 좀 팀 전력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팀이 승리를 거두는 것도 물론 뭐 대단했지만 그것보다도 내용면에서 좀 셀티리온 팀이 압도를 당했기 때문에 뭐 저희 팀도 대만과 같은 리그에 있어서 이제 두 번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네.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에이스 결정전에 대해서도 그냥 겉에서 볼 때는 뭐 주장이 두는 하루에 두 판 둘 수 있는 그런 네. 경기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변수들이 저희 팀만 해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시즌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박정상 감독의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름 그대로 정상의 선수였다가 또 여자 국가대표팀 코치를 거쳐서 이제 또 리그 감독까지 커리어가 이어졌습니다. 뭐 준비하는 것도 마음가짐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확실히 뭐 여자 국대 코치 같은 경우에는 6년이나 제가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다시 초보 감독으로 1년차 감독으로 돌아와서 더욱더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확실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몰입하고 또 선수들과 호흡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보 감독이니까 더더욱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 듬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네. 같이 계속하면 안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뭐 출연료 저랑 반으로 나누시는 건가요?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끝나고 저희끼리 한번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요, 사실 바뀐 규칙도 많고 조금 복잡해서 많이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뭐 이제 겨우 한 주 봤을 뿐인데 앞으로 어떤 이변과 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네, 대회의 특별한 이모저모는 저희 KB리그 나우가 짚어드릴 테니 중계 시작 전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KB리그 나우에서 무엇이든 물어봐도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한데요. KB리그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뭐 평소에 아무거나 다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스페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주도 바둑TV와 함께 KB 바둑리그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